연일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연안 수온도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폭염이 지속될 경우 적조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오늘 해수부 장관이 어류 양식 현장에 찾았습니다. 이달 들어 찜통더위가 이어지자 피서객들이 도내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물축제에 몰리고 있습니다. 해수욕장과 물놀이장에도 푹푹 찌는 더위를 식히기 위한 행렬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두 채선율을 완화시키기 위해 여수 석유화학부두에 설치되고 있는 대형 저장 탱크 사업에 한 대기업이 갑자기 계약 해지에 나섰습니다. 비싼 운영비 때문이라는 대기업의 설명과는 달리 금융 비용을 줄이려는 기업 측 횡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비브리오 폐혈증으로 인한 올해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방역 당국은 어패류를 먹을 때 충분히 익혀 먹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도 정말 더우셨죠?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바다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바다 수온에 민감한 가두리 양식장은 그야말로 비상인데요. 아직까지는 고수온 피해가 없어 다행이지만 다음 주까지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시 월호동 인근의 한 가두리 양식장. 종일 산소 공급 장치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곳 여수 해역에는 지난달 8일부터 한 달 가까이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현재 양식장 바닷물 온도는 27.5도. 지난해 이맘때보다 2도가량 낮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전국에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물고기들이 버틸 수 있는 한계 수온 28도에 임박한 만큼 무더위가 계속되면 어류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민들은 지난해 집단 폐사의 악몽이 되살아날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4도까지 올라오니까 고기가 다 삶아버렸지. 8월 15일에서 20일이 최고 수온이 많이 오는 시기요. 설상가상으로 적조 우려까지 불거지자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가두리 양식장을 둘러봤습니다. 산소 공급기와 항토 등 방제 장비를 확보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양식 어민들하고 또 정부, 지자체 다 합쳐서 또 이 어려움을 좀 또 극복해 나가고 여러분들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보전될 수 있도록. 지난해 전남에서 고수온으로 인한 수산물 피해는 175억 원. 올해는 적조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어민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남희입니다. 이런 무더위 속에 3년 만에 돌아온 장흥 물축제 현장 등 도내 물놀이장 곳곳엔 더위를 피해온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총을 쥔 사람들로 가득 찬 거리에서 물줄기가 시원하게 솟구칩니다. 마차를 탄 병정들이 쉴 새 없이 물줄기를 쏘아댑니다. 정남진 장흥 물축제 현장은 말 그대로 물반 사람반을 이뤘습니다. 무지개 많으니까 너무 시원하고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것 같아요. 깨끗한 일급수로 유명한 탐진강에서도 각종 수상 레저가 한창입니다. 노를 저으며 유유히 카누를 타는 연인들과 분수 터널에서 수상 자전거를 타는 가족들, 물살을 뿜으며 공중으로 사람이 날아오르는 수상쇼도 볼거리입니다. 강물 속에서 장어를 잡는 대회까지 이색적이고 다양한 체험 행사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최근에 못했는데 올해 한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이들하고도 답답했는데 와서 물놀이 하니까. 3년 만에 열린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오는 7일까지 계속됩니다. 단순하니 관람형이 아니라 가족들 모두가 직접 참여하면서 가장 저렴하고 싸고 신나고 즐거운 그런 축제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에 전남 지역 해수욕장과 물놀이장에는 푹푹 찌는 더위를 식히기 위한 피서객들의 행렬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내일 여수에서 열리는 가수 싸이의 공연 흠뻑쇼에 대비해 여수시가 안전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번 공연은 여수 진남 종합운동장에서 오후 6시 42분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되며 3만여 명의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수시는 마스크 미착용자는 퇴장 조치하고 고열 등 코로나19 유증상자의 출입을 통제할 방침입니다.
또 현장에 응급치료 인원 20명을 배치하고 여수 세계박람회장 인근과 전남대 여수 캠퍼스를 포함해 총 3,800대의 주차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여일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3,394명이, 전남에서는 3,887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중순 광주 전남에서 9천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 수입니다. 방역당국은 휴가철 타 지역 이동 등으로 접촉이 많아지면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기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여수 광양항의 채선율 완화를 위해 여수 석유화학부두 안에 대형 탱크가 건설돼 연내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소식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탱크는 이미 사용 업체가 결정돼 계약까지 체결한 뒤 맞춤형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용 기업이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최근 계약 해지를 추진해 대기업의 횡포가 아니냐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 중흥동 석유화학부두 내 5개의 대형 저장 탱크. 여수 산단 내 2개 대기업이 사용하기로 하고 맞춤형으로 제작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탱크터미널 제작 운영 민간 사업자는 지난해 이 두 기업과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순조롭게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두 대기업 가운데 한 기업에서 탱크터미널 제작 운영 민간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협상을 요구한 겁니다. 이 대기업 측은 탱크 제작 운용 사업자가 운영 비용을 연간 14억여 원으로 과다 책정했다는 겁니다. 또한 운영 본 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만큼 협의 조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을 뿐 아니라 만약 계약 해지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43억여 원의 손해배상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당신네들이 우리를 위해 투자한 비용을 주게끔 돼 있는 게 그 계약서거든요. 10년 동안 주겠다. 근데 대신에 우리 이렇게 비싼 운영비를 내고 쓸 수는 없으니 탱크 사용은 하지 않겠다. 탱크 제작 운용 사업자 측은 이 대기업의 재협상 요구 속내에는 업계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른 탱크 사용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계약 해지가 오히려 150억여 원의 금융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탱크가 이 대기업의 필요에 의해 맞춤형으로 제작된 만큼 신규 사용자를 찾기도 쉽지 않아 향후 운영 지연까지 감안하면 손해가 막대하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 맞춤형으로 돼 있는 부분들을 수요자를 찾기 위해서 또 나머지 시간을 저희가 소비를 해야 되는데 금융비, 유틸리티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지금 저장시설 조정실에서 근무하는 7명에 대한 인건비 자체는 계속해서 그 기간만큼은 저희가 안고 가야 된다는 거죠. 여수해수청과 항만공사 측은 민간 영역에서 발생한 분쟁인 만큼 직접 개입은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직접적 권한은 없는 거고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이 그 외에 석유화학부두 저장 시설이 얼른 사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제품 저장 시설로는 국내 처음으로 추진된 민간 주도 사업. 부두 내 저장 탱크 운영에 따른 채선율 완화 등 적자는 상승 효과가 기대되고 있지만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기도 전에 파열음만 증폭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전남에서 비브리오 폐혈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달 27일 영광군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이 바다새우를 날것으로 먹은 뒤 구토와 손발 저림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으며 검사 결과 비브리오 폐혈증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가 여름철인 8월과 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며 어류와 폐류는 흐르는 물에 씻은 뒤 충분히 익혀 먹고 피부에 상처가 있을 경우 바닷물에 접촉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수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 학원 원생과 아들을 폭행한 30대 관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7살 태권도 관장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관장은 지난달 29일 자신이 운영하는 여수의 한 태권도장 복도에서 원생과 자신의 아들을 손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해당 관장은 원생이 주변에 있던 또래에게 욕을 하고 아들의 경우 행동이 느려 답답해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이은 폭염으로 열기가 쌓인 가운데 잦은 소나기까지 더해진 찜통도이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4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내일도 흐리고 소나기 내리는 날씨 예상됩니다. 내일 전남 동부 지역 아침은 최저 25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광주는 26에서 32도, 목포는 26에서 32도 전망됩니다. 해상은 구름 많고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파도는 최대 1.5m까지 일겠고 바람은 초속 5m에서 11m 사이 예상됩니다. 여수 만조 시각은 새벽 2시 14분, 간조 시각은 아침 8시 30분입니다. 일요일에는 가끔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 주는 비 내리는 수요일을 제외하고 구름 많고 여전히 자외선이 강하니 낮에는 외출을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요즘 치솟는 금리에 대출 이자 걱정 많으실 텐데요. 승진을 하거나 소득이 늘었을 때에는 금융기관에 금리를 내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 대부분이 거절되고 있습니다. 지방은행인 광주은행도 대출금리 인하에 박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금융사들이 대출금리를 낮춰달라는 고객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소득이나 재산 증가로 신용 상태가 좋아져 금리 인하를 요구한 것인데 지난 한 해 금융사들이 이 일을 받아들인 비율은 26%에 불과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농협을 포함한 5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은 금리를 내려달라는 88만 건의 요구를 받아 23만 건에 대해서만 금리를 내려줬습니다. 지방은행인 광주은행 역시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률이 22.7%에 그쳐 은행권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수용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은행은 작년 7월부터 모바일 뱅킹을 통해서도 쉽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시스템을 바꿨고 이후 신청 건수 자체가 크게 늘면서 수용률이 낮게 나왔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어떤 금리 인하 요구 대상이 돼야 되는데 일단 내 눈에 금리 인하 요구 버튼이 보이니까 눌러보자 싶은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은행 자율로 운영되어 금리 인하 요구제는 3년 전부터 본격 시행돼 수용 건수가 조금씩 늘고 있지만 이를 체감하는 금융 소비자는 많지 않습니다. 금리 급등기, 치솟은 대출 금리에 소비자들의 걱정이 커지는 동안 금융사들은 해마다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고흥군이 2022 고객 신뢰도 1위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에서 귀농 귀촌 선도도시 부문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고흥군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구정책과를 신설하고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인구 유입 극대화와 인구 유출 최소화에 노력해 왔습니다.